你元旦不是要去广州旅游吗？怎么买了去上海的机票？直达广州的机票已经没有了，所以只能去上海转机了。根据对话，可以知道什么？电脑上的这个杀毒软件怎么突然不能用了呢？可能是因为软件免费试用期已经到了，你想继续用的话就要付费了。要想继续使用那个软件，需要怎么做？去上海旅游，住哪儿好呀？我推荐你去南京路上的家庭旅馆，不仅价格便宜，而且服务也非常周到。可我查了一下路线，那儿离旅游景点太远了，是不是还要租辆车？那倒不用，到了那里，你只要跟老板打声招呼，他会帮你安排的。男的认为家庭旅馆怎么样？妈，你帮我看一下手机充好电没有？充电器上的指示灯还亮着，是充好了吗？绿灯亮了就是充好了，红灯亮着就是没充好。现在灯还是红色的。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最近新上映了2部动作片，我们一起去看看吧。我还是不去了，动作片太刺激了，我更喜欢看轻松一点的喜剧片。女的喜欢看哪种类型的电影？喂，请问能来帮我检查一下我家的网络吗？这几天信号一直不稳定。好，请告诉我您的地址，我们的维修人员很快就会过去的。女的打电话的原因是什么？你认识会打太极拳的人吗？认识几位？你想学太极拳吗？不，春节时有个中国文化体验活动，想邀请3位老师去教太极拳。哦，那我来帮你联系联系吧。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我洗手的时候把手机掉在水池里了。你怎么这么不小心啊？你先别开机，把它吹干。我刚才已经用吹风机吹了半天了，还是没反应。我帮你看看，如果还是不行，就只能拿去修了。手机怎么了？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HSK 전문 강사 박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듣기 1, 2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문제도 풀고 유형도 살펴보시면서 단어도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元旦不是要去广州旅游吗？怎么买了去上海的机票？直达广州的机票已经没有了，所以只能去上海转机了。根据对话，可以知道什么？ A, B, C, D 보기 한번 살펴보실게요. 보기 A 보시면 他们想一起回家라고 들어가 있네요. 자, 그들은 같이 집에 가고 싶어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B번 보시면 男的不想直飞广州라고 들어가 있어요. 남자는요, 不想 원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뭘요? 直飞니까 직접 날아가는 거니까 직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저우로 직접 날아가고 비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즉 광저우 직항을 원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보시면 男的要在上海转机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转机라는 표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갈아타다 라는 개념이고요. 남자는 상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길 원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이요. 男的在帮女的订票라고 들어가 있죠. 자, 订票라는 표현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를 예약하다 라는 개념으로 남자가 여자를 도와서 예약하는 거니까 남자가 해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A, B, C, D 자체 이렇게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들어와 있는지 우리 단어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 订票라고 얘기를 하면요. 차, 선박, 항공, 그러니까 일종의 교통수단의 표를 예매하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元旦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신정입니다. 즉 양력 1월 1일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캐치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요. 자, C에 들어가 있는 转机라는 표현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转机라는 표현은 비행기를 갈아타다 라는 개념으로 비행기에 관련된 표현이 나올 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남자가요. 直达广州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광저우로 도착하는 이란 개념이니까 광저우 직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서 어디에서 转机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행기에 관련된 상황이 언급되고 있고요. 일단 광저우 직항이랑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뭔가를 갈아타는지를 여러분이 유의 깊게 살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가요. 你元旦不是要去广州旅游吗?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不是什么什么吗? 라고 질문하면 부정의 개념으로 원래 그랬던 거 아니었니? 라는 개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원래 신정에 광저우에 가서 여행한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질문을 하면서 怎么买了去上海的机票? 왜 상해 가는 표 샀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요. 直达广州的机票已经没有了. 즉 광저우로 가는 직항표가 이미 없어. 다 팔리고 없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所以只能去上海转机了.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해를 일단 먼저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상해를 경유해서 광저우에 가야 한다. 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보시면 根据对话可以知道什么? 자,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상에 관련된 표현들이 주제 자체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상 주제들은 폭넓은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녀 대화에 가장 알맞는 것은 C가 정답이 되겠죠. 电脑上的这个杀毒软件怎么突然不能用了呢？可能是因为软件免费试用期已经到了，你想继续用的话就要付费了。要想继续使用那个软件，需要怎么做？ 자, 이번 문제 역시 A, B, C, D 보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 보시면 删除所有文件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删除文件이라는 표현을 꼭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파일이나 문서, 문건 등을 삭제하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所有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문서를 삭제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번 종신登录라고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 이 登录 자체를 등록하다 라고도
해석하셔도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따 들어볼 내용 안에서는요. 어디에 로그인하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셔도 된다는 거. 그럼 B번에서는 종신登录니까 다시 로그인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는요. 付费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비용을 지불하다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D는요. 환, 미마, 비밀번호를 바꾸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인터넷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나 라고 유추를 하시면서 저희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登录라고 들어가 있고요. 로그인하다라고도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표현은 샤도软件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단 软件이라고 들어가면 어떤 프로그램이고 샤도 자체가 바이러스를 죽이다라는 개념이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는 프로그램, 즉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중요한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기 C에 아예 付费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따가 남녀 대화에서도 여러분이 付费라는 표현을 그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付费자체가 비용을 지불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것만 외워두시면 그대로 들리시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남녀 대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남자가요. 电脑上的这个杀毒软件怎么突然不能用了呢? 라고 들어가 있네요. 자, 컴퓨터에 있는 이 백신 프로그램 어째서 갑자기 사용이 불가능하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요. 可能是因为软件免费试用期已经到了 라고 얘기를 합니다. 可能是因为이런 것도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묶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 때문일 거야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때문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에 免费试用期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免费는 공짜고요, 여러분. 试用은 시험 삼아 써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료 사용 기간, 무료 이용 기간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프로그램의 무료 이용 기간이 이미 끝났어, 만료가 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你想继续用的话, 너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就要付费了. 돈 내야 돼, 비용을 지불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질문 보실까요? 要想继续使用那个软件需要怎么做? 자, 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아까 뭐랬어요? 돈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정답은 당연히 C가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去上海旅游住哪儿好呀?我推荐你去南京路上的家庭旅馆，不仅价格便宜，而且服务也非常周到。可我查了一下路线，那儿离旅游景点太远了，是不是还要租辆车？那倒不用，到了那里，你只要跟老板打声招呼，他会帮你安排的。男的认为家庭旅馆怎么样？ 자, 이번 문제 역시 ABCD 보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 보시면 价格高라고 들어가 있네요. 가격이 높다란 뜻이니까 비싸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번이요. 服务周到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역시 마찬가지로 잘 붙어 다니는 표현입니다. 자, 이 服务라고 얘기를 하면 서비스라는 뜻이고요. 周到는 A부터 Z까지 아주 치밀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C 보시면 没有床位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없대요, 여러분? 침대, 자리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D번이요. 离景点很近. 자, 어디에서부터 가깝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景点이라고 얘기하면 뭐 여행지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관광지 정도로 해석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가깝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CD를 이렇게 살펴보았으니 우리 단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단어 보시면요. 旅游景点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광 명소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행하는 여행지라는 개념이니까 명소, 관광 명소 정도로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표현 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패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의 멘트를 듣다 보면 이렇게 아주 긴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런 접속사들로 연결된 패턴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가요, 이런 패턴을 활용을 해요. A 不仅 B 而且 C 예, D라고 들어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A가 B할 뿐만 아니라 C도 역시 D하다. 자, 문장이 길어지고 A, B, C, D가 나온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不仅 A, 而且 B 그 구조에다가 얘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B일 뿐만 아니라 C도 역시 D한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녀 대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자가요. 去上海旅游住哪儿好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 상해 여행 가서 어디에 머물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하죠. 아마 숙소를 찾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남자가요. 我推荐你去上海南京路上的家庭旅馆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推荐이라는 동사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다 라는 개념이고요. 나는 너에게 추천을 할게. 뭘 추천해요? 난징루상 이니까 사실 이런 고유명사는 여러분 해석을 잘 안 하시거나 못 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죠. 그쵸? 즉 이 난징루에 있는家庭旅馆이라는 표현, 자, 가정에서 하고 있는 여관이라는 뜻이니까 민박집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민박집 추천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不仅价格便宜 가격도 저렴하고요. 而且服务也非常周到 그리고 서비스도 되게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不仅 而且 예, 이렇게 연결 들어가는 거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자가요. 我查了一下路线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路线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여행에서는 루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루트를 좀 찾아보니까요. 那里旅游景点太远了. 자, 여러분, 리 어디 유엔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즉 여기서의 날은 남자가 추천해준 이 민박집이 되는 거죠. 그 민박집이 여행 관광 명소에서 너무 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是不是还要租辆车라고 들어가 있죠. 여러분 租车라고 얘기를 하면 여행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차를 빌리는 거, 즉 차를 렌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를 한 대 렌트를 해야 할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요. 나다 뭐 그럴 필요 없어. 到了那里 거기 가가지고 你只要跟老板打声招呼他会帮你安排的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그 민박집 가서 그 라오반 사장이랑요. 打声招呼 원래 打招呼 자체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인사하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라오반에게 가서 내가 추천해 줬다면서 아는 척하면 인사하면 도와줄 거야.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질문 보실까요? 男的认为家庭旅馆怎么样?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남자는 그 민박집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B번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도 싸고 서비스도 아주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답은 B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妈，你帮我看一下手机充好电没有？充电器上的指示灯还亮着，是充好了吗？绿灯亮了就是充好了，红灯亮着就是没充好。现在灯还是红色的。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 자, 이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ABCD 보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보기 A 보시면 手机还没充满电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원래充电이 한 단어인데 사이에 만 끼면서 결과 보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핸드폰은 아직 꽉 차게 충전이 안 됐다. 그러니까 완충이 안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번이요. 女的关机了. 자, 여자 거는 关机라고 얘기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이 꺼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요. 电池坏了.
그러니까 배터리가 고장났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번에 手机坏了, 핸드폰이 고장났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핸드폰과 배터리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아하니 ABCD에 관련된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주시면 좋겠죠.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관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관지, 휴대폰을 끄다, 전원을 끄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중요한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没充满电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충전이 다 안 됐다. 원래充电이 한 단어고요. 전기를 충전하다라는 개념에 사이에 만을 붙여가지고 꽉 차게 충전하다라는 개념의 결과 보호를 썼는데 결과 보호를 부정하실 때는 당연히 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꽉 차게 충전이 안 됐다라는 개념으로 즉 충전이 다 안 됐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 표현을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충만 자체를 한 단어로 보시고 막 가득 차다, 뭐 충만하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유의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남녀 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가 마 하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자가 엄마예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你帮我看一下, 좀 나 대신 봐주세요. 뭘 봐주세요? 手机充好电没有? 자, 充好电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充电 사이에 好라는 결과보 붙여가지고 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충전이 다 됐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요. 充电器上的指示灯还亮着是充好了吗?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충전기 상에 있는 이 指示灯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표시 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충전기 안에 빨갛고 노랗고 표시해주는 그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기 상에 그 표시 등이 아직 켜져 있는데 이게 충전이 다 된 거 맞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绿灯亮了就是充好了 红灯亮着就是没充好. 자, 요런 것들 여러분 보기에는 쉽지만 막상 귀로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绿灯 녹색 등이 亮了 밝아지면, 즉 녹색 등이 들어오면 就是充好了 충전이 다 된 거고요. 红灯 빨간 등이 亮着 아직 켜져 있으면 就是没充好 아직 충전이 덜 된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들 여러분 외워두시면서 평소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랬더니 여자가요. 现在灯还是红色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명등이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충전이 덜 된 상태를 가리키겠네요. 자, 그럼 질문 보시면 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윗글에 근거하여 대화를 통해서 옳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여러분 핸드폰이 아직 충전이 덜 됐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 총电 자체에 이 총이라는 동사 뒤에 어떤 결과보호를 붙여서 이게 완충이 다 됐는지 아직 덜 됐는지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다는 거 好 그리고 满이라는 결과보호 표현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귀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最近新上映了2部动作片，我们一起去看看吧。我还是不去了，动作片太刺激了，我更喜欢看轻松一点的喜剧片。女的喜欢看哪种类型的电影？ 자,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 A 보시면 动作片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작을 하는 영화라는 의미니까 액션 무비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B번은 纪录片 많이 보셨던 단어죠. 기록을 하는 영화니까 다큐멘터리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喜剧片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러분. 喜剧 자체는 말 그대로 희극이라는 개념이니까 여러분 즐거운 영화, 즉 로맨스 영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번은요. 恐怖片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공포 영화, 말 그대로 호러물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남녀 대화를 들으시면서 ABCD에 해당하는 명사만 잘 들어주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动作片이라고 얘기하고요. 액션 영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纪录片, 다큐멘터리 영화, 다큐멘터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恐怖片이라고 얘기하면 공포 영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표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중간에 여자가요, 이런 멘트를 합니다. 更喜欢看什么什么 이렇게 들어와요. 자, 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앞에 있는 것보다 이거를 더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즉, 뭘 보는 걸 더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앞에 거보다는 뒤에 걸 더 좋아한다. 이 뒤를 잘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喜剧片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코미디 영화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코미디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로맨스 코미디 역시 마찬가지로 喜剧片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단어 살펴봤으니 우리 중요한 표현들 가지고 본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 멘트 보시면요. 最近新上映了两部动作片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上映이라는 동사 표현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영화를 상영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최근에 요즘 새로 상영을 한대요. 뭘 새로 상영한대요, 여러분? 두 편의 액션 영화, 그러니까 액션 영화 두 편이 새로 상영을 합니다. 我们一起去看看吧. 우리 같이 가서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요. 我还是不去了. 나 안 갈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动作片太刺激了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刺激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액션 영화는 너무 자극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我更喜欢看轻松一点的喜剧片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러분, 更喜欢 들어가 있다는 건 얘보다는 얘를 더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진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뒤에 있다는 거, 요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轻松一点的, 즉 가볍게 볼 수 있는 이런 코미디 영화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요. 女的喜欢看哪种类型的电影 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여자는 어떤 종류의 어떤 유형의 영화를 좋아하는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喂，请问能来帮我检查一下我家的网络吗？这几天信号一直不稳定。好，请告诉我您的地址，我们的维修人员很快就会过去的。女的打电话的原因是什么？ 자, 이번 문제 역시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보시면 网络不稳定이라고 들어가 있죠. 인터넷이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신호가 잘 안 잡힌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번 冰箱漏电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러분, 漏电이라는 표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말 그대로 누전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누전이 났다, 누전이 됐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요. 电视有问题라고 얘기하면 TV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TV가 고장났다 정도로 해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번에 手机信号不稳定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信号不稳定이라는 표현도 아예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라는 얘기는 신호가 잘 안 잡힙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신호가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중요한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漏电이라고 읽고요. 말 그대로 누전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두 번째 표현은요. 会什么什么的라고 들어와 있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미래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거, 요 패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포인트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남녀 대화를 살펴보면 여자가요. 信号一直不稳定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호가 불안정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 신호를 전송하는 무언가가 불안정하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어떤 신호를 얘기하는지만 잘 캐치를 해주시면 A인지 D인지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이 고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남녀 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가요.
왜라고 얘기하는 순간 일단 전화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请问실례지만能来帮我检查一下我家的网络吗?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저를 도와서 즉 나를 대신해서 检查一下좀 점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뭘요? 我家的网络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집 인터넷 점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这几天信号一直不稳定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며칠 신호가 계속 불안정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신호는 당연히 인터넷 신호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가 정답이다라는 거 바로 고르실 수 있겠죠? 그랬더니 남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好, 알겠습니다. 请告诉我您的地址. 자, 그러면 주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我们的维修人员很快就会过去的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维修人员이라고 얘기하면 수리기사, 수리직원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리기사가 곧 过去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보시면 女的打电话的原因是什么呢? 자, 여자가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첫 멘트에서 사실 전화하고 있다는 거 상황 파악하시고 여자의 이 두 번째 멘트에서 인터넷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거 캐치하신다면 정답은 A번 이렇게 고르실 수 있겠죠. 你认识会打太极拳的人吗？认识几位？你想学太极拳吗？不，春节时有个中国文化体验活动，想邀请3位老师去教太极拳。哦，那我来帮你联系联系吧。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B, C, D 보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보시면 女的答应帮男的. 자, 여자가요. 答应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즉 오케이 했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남자를 도와주기로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体验活动开始了. 体验活动이라고 얘기한 말 그대로 어떤 걸 체험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작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요. 女的会打太极拳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러분 太极拳이라고 하면 중국의 전통 무술인 태극권이 되겠죠. 그래서 태극권을 할 줄 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 D번 男的是体育老师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자, 남자는 뭐하는 사람? 체육 선생님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은요. 춘지에라고 읽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춘절 맞습니다. 중국의 음력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야오칭 들어가 있네요. 누구를 초청하고 초대하다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하는 거기 때문에 야오칭 바로 뒤에 대상이 붙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를 하나 보고 지나갈게요. 자, 여자의 마지막 멘트에서요. 我来帮你 땡땡땡 봐 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서 뭐뭐 좀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에 요거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가시면서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남자가요. 你认识会打太极拳的人吗? 자, 认识谁谁谁吗?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사람 알아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태극권 할 줄 아는 사람 알아?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요. 认识几位? 몇 분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你想学太极拳吗? 너 태극권 배우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남자가요. 不, 아니 그건 아니고 春节时有个中国文化体验活动. 자, 이 춘절에 중국 춘절에요. 有活动. 자, 활동이 있다, 행사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겠네요. 자, 어떤 행사가 있다 여러분? 중국 문화 체험 행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想邀请3位老师去教太极拳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邀请이라는 동사 바로 뒤에 대상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즉, 선생님 3분을 모셔서 태극권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요. 那我
那我来帮你联系吧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너를 도와서 연락 좀 해볼게 라는 의미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번 취해볼게 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질문 한번 보시면 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 라고 들어갑니다. 자, 대화에 근거하여 아래 옳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자가 남자의 도움에 오케이를 해서 자기가 연락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我洗手的时候把手机掉在水池里了。你怎么这么不小心啊？你先别开机，把它吹干。我刚才已经用吹风机吹了半天了，还是没反应。我帮你看看，如果还是不行，就只能拿去修了。手机怎么了？ 자, 이번 문제 역시 ABCD 보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보시면 掉水里了 라고 얘기하면 掉 자체가 떨어지다 라는 동사죠, 여러분. 어디에 떨어졌대요? 물속으로 떨어졌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번이요. 该充电了 라고 얘기하면 该什么什么了는 인가이랑 비슷한 의미니까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충전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不能下载软件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반드시 짝꿍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软件 자체는 프로그램, 下载는 다운받다 라는 뜻이니까 프로그램을 다운받다 라는 뜻이고 앞에 不能 붙었으니 다운받을 수 없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D번에 中病毒了 라고 얘기하면 빙두 자체는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뜻이 되겠고 쫑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중독되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때 성조 유의하시면서 바이러스에 중독되다 즉 바이러스에 걸렸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뒤에 들어가 있는 中病毒라는 표현이에요. 이 中病毒 자체가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전자기기, 특히 컴퓨터 같은 게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얘기할 때 中病毒라고 많이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힌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의 멘트 중에요. 把什么什么掉在水池里了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水池이라고 얘기하면 세면대입니다. 적어도 水池이 만약에 해석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水만 듣고도 掉在水라고 얘기하는 순간 물속에 빠졌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바자문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뭐가 어디로 떨어져 버렸다 이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把 A 掉在 B里了 라고 얘기를 하면 A를 B에 빠뜨렸다 라는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를 잘 들어주시고 어디에 빠뜨렸는지만 잘 들어주시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가 我洗手的时候把手机掉在水池里了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할 때 여러분? 손 씻을 때 핸드폰 세면대에 떨어뜨렸어, 즉 빠뜨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남자가요. 你怎么这么不小心呢? 자, 怎么这么 라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너는 어째서 이런 뜻이죠. 그렇죠? 너 애가 왜 이렇게 부주의하니? 라는 얘기는 조심성이 없니? 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你先别开机把它吹干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카이지라고 얘기를 하면 전원을 켜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핸드폰 전원 일단 켜지 말고 바타吹干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람에 불어서 말려라. 그러니까 일단 물을 말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요. 我刚才已经用吹风机吹了半天了. 자, 방금 전에 이미 用吹风机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吹风机가 뭐예요? 네, 드라이기죠. 그렇죠? 드라이기로 吹了半天了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半天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진짜 말 그대로 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오랜 시간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종일 이거 가지고 말렸어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还是没反应. 근데도 아직도 핸드폰이 그 어떤 반응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남자가요. 我帮你看看. 내가 좀 볼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如果还是不行. 그래도 여전히 계속 안 되면 就只能拿去修了. 핸드폰 가지고 고치러 가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이요. 手机怎
말라. 자, 사실상 여러분 첫 멘트만 들으시면 정답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구체적인 정답을 찾긴 어려운 문제였어요. 첫 멘트에 핸드폰을 손 씻다가 여기에 떨어뜨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듣기 1, 2부분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랑 단어 착실히 정리하고 계시죠? 이런 표현들만 잘 정리를 해두셔도 여러분이 듣기 충분히 점수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麦克风，馒头，满足，毛，毛病，矛盾，冒险，贸易，眉毛，煤炭，美术，魅力，迷路，谜语，蜜蜂，密切，秘密，秘书，棉花，面对，面积，面临，苗条，描写，秒，民主，明确，明显，明信片，明星，名牌，名片，名胜古迹，命令，命运，摸，模仿，模糊，摩托车，陌生，某，目标，